교수를 하시게 되셨는지. 어머니가 네. 너는 교수를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교수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혼자 일을 하는 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교수를 해라 라고 체내 비슷하게 좀 받아서 네. 그냥 교수를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수업을 거의 비대면으로 하고 있으니까 수업의 내용 전달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수업이라는 게 학생과 면대면 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면서 이제 서로 교감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감염 염려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그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일단 폐기물 발생량이 많이 늘었겠죠. 배달 음식 그 이용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 사실 뭐 배달 음식 오면은 그걸 다 소비하는 게 아니죠. 음식물 쓰레기 양도 또 배달 음식에서 오는 것도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플라스틱 오염도 많이 늘었고 감기 같은 것들은 사람이랑 접촉을 해가지고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접촉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감기를 걸리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죠. 약 소모량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 하수라든가 이렇게 수질 오염, 그러니까 오염으로 배출되는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개인의 프로텍션 이퀴프먼트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기물 양이 늘었죠. 비누 사용량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하수 중에 비누 함량이 많이 높아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물론 배달 음식도 먹고는 있지만 일회용 그 사용량이 되게 많이 늘었는데 특히나 먹는 물. 이 먹는 물 같은 경우도 우리는 병물 사다 먹거든. 우리가 연구들은 이렇게 보면은 맛의 측면에서 봤을 때 수돗물이랑 병물이랑 우리가 사 먹는 물이랑 차이가 없어요.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상대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구분 못해. 근데 이제 막연히 병물이 안전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먹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냥 지하수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먹는데 이 지하수를 가져다가 먹는 게 완전히 안전한 것인가? 물론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돗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깨끗해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근데 일반인들이 그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서 퍼블릭에서 주는 그 코모디티 물 같은 것들은 이제 수돗물 같은 거 소비를 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개별로 이렇게 소비하는 일회용보다는 디스포저블 한 걸 쓴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리사이클러블한 용기에 있는 것들을 쓰는 게 좋겠죠. 약간 이제 리사이클러블한 거 프로덕트를 찾다 보면 어떻게 되면 약간은 이게 벌크한 사이즈로 큰 사이즈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막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리사이클러블한 용기에 있는 것들을 쓰면은 그 환경이 더 좋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배달 음식을 되게 많이 시켜 먹는데 그럼 이제 통을 들고 가서 음식을 직접 받아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식당 측면에서는 그게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용기 받아다가 거기다 넣어주고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식당 입장에서는 그 NGO 쪽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식당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학생이 용기를 갖고 왔는데 용기가 오염됐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음식을 담아가지고 가서 먹었어. 근데 탈이 났어. 그럼 학생 잘못이냐 아니면 식당 잘못이냐 이게 때문에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식당들은 배달을 하게 되게 되면 배달해서 받아가지고 오픈해서 그거 먹는 것까지는 자기네가 되는데 이거를 내가 어디다 옮겨가지고 그 옮긴 걸 먹었다 하는 데는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NGO에서 얘기하는 용기 자기 용기 사용하기 그게 말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시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게 환경은 약간 사회적인 거랑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단편적인 걸로만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가 무슨 친환경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단순히 전기차를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동차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금속 얘네들은 또 만들 때 그것들을 빼낼 때 또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고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냐면 속도면에서 와요. 그 다음에 얘를 충전을 할 때 뭐가 들어가요? 전기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 발전소에서 만들어야 돼.
발전소로는 뭘 때워? 석유랑 석탄을 때우거든. 그럼 또 CO2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라는 거 이 자체가 과연 친환경적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자동차만 쳐다보게 되면 친환경적이지. 왜냐면 뭐가 나오질 않으니까. 하지만 전체 큰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공급해야 되는 전기는 석탄을 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시민들이 좀 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제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친환경이다, 친환경. 이 정치인들도 거기에 보면은 약간 자기네 이익이 좀 관여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봐요. 자동차 하면서 전기차 하고 하거든. 그 다음에 이걸 사면은 보조금 얼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하지만 그러면서 얘를 친환경이래. 당장은 친환경적이지 않거든. 전체적으로 보면. 하지만 사람들한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친환경이라고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좀 구분을 해서 봐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를 사게 되면 전기차를 사려고 했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오히려 그게 더 환경에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진짜 너무 많은 사실, 그런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